안녕하세요, 로미입니다. 오늘은 20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10년 전에 썼던 일기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20대에 고민했던 수많은 내용들, 연애에 대한, 남자에 대한,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 그리고 진로에 대한 막막함, 돈이 없는 것에 대한 불만, 아껴 쓰는 생활에 대한 기록, 미래에 대한 불안함, 현재에 대한 막막함, 그런 것들이 일기에 다 담겨 있더라고요. 오랜만에 싸이월드에 들어가서 그 일기들을 보니까 굉장히 새록새록하면서 재밌는 점들이 많아서 이거를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10년 전에 제가 이렇게 살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거든요. 제가 대기업을 다닐 수 있을 거라고도 상상하지 않았고, 제가 일찍 결혼을 해서 아이를 키우고 살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어요. 그게 제가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신문기사 안 좋은 내용들만 읽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시기보다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여러분의 미래가 다를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망하는 방향으로 결국 바뀐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서론이 너무 길면 재미없으니까 바로 넘어갈게요. 만나고 싶은 사람은 만날 수 없고, 보기 싫은 사람은 거의 매일 보고, 나갈 돈은 많은데 돈은 없고, 돈 있는 사람들은 그 감사함을 모르고, 원래 불공평한 게 삶이라지만 무기력증에 빠져들까 두렵다. 학점이 무슨 의미지 싶고, 뭐 때문에 일하지? 7살스러운 질문만 난무하다. 큰일이다. 훌쩍 떠나고 싶은 요즘이다. 우울하다. 아직 시험이 끝나지도 않았고 남은 조 과제, 발표 2개, 또 있을 과제들, 그리고 수업 시간 못 따라가고 있는 통계 공부, 곧 또 닥칠 기말고사. 하고 싶은 일도 해야 하는 일도 많은데 학교 생활 많이 배우고 좋지만 이런 사회에서는 참 부족하다는 느낌이 든다. 30살 여자가 20살 여자에게. 김현정님의 책. 어젯밤부터 한 4시간쯤 읽었나 보다. 유익하다. 매우. 우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도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책을 통해서 접하니 좋았다. 주위에 보면 아예 일 아니면 가정주부 이렇다 보니 좀 내가 볼 때 답답했는데 몇 년만 쉬었다가 대학원을 가기도, 새로운 일을 찾기도 하고, 나 스스로도 제대로 하기 힘든데 내 애가 내 말만 들을 것도 아니고, 물론 엄마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겠지만 그 아이의 가치관과 삶의 목표는 그 아이에게 달린 것일 테니까 나의 모든 것, 그동안의 시간을 희생하면서까지 매달릴 필요는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팍팍 와닿았다. 그리고 잠시 돈 많고 능력 있는 남자와 만나서 평화롭게 살고 싶다는 어리석은 욕심을 부렸던 것도 자성했다. 그렇다고 행복한 것도 아닐 텐데 현실에 찌들렸다는 핑계로 그런 꿈을 꿈꾸고 있었다. 난 내가 잘 안다. 나는 결코 대리만족에 만족하며 살 위인이 못 된다. 내가 뭔가 이뤄내고 성취해야 만족하지. 그리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타인을 위한다고 해도 결국엔 자기 만족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지. 남자친구를 위한 희생이든 뭐든 현명한 이기주의자?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이기주의자가 되자고. 그리고 욕심이 많아야 성공한다는 것 동의한다. 필요가 있어야 노력하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 나는 성공할 것이라 생각하고. 나는 수영, 농구, 노래, 춤, 사이질, 글쓰기, 독서, 수다 떨기, 예쁜 거 쇼핑하기, 맛있는 거 먹기, 연애 등이 취미생활이고 그것을 통해 즐거움과 행복을 얻는다. 난 정말 생각도 많지만 그만큼 발전해가고 있다고 믿는다. 대부분의 여자들이 사회의 편견을 깨지 못하고 산다고 해서 나 또한 그렇게 될 거라 나를 가두지는 말자. 너를 만나면 기분 좋은 얘기들을 해줘서 좋아. 아부를 해준다는 게 아니라 뭔가 맞아 내가 그랬지 라고 깨닫게 해준단 말이야. 물론 너가 일부러 의식해서 말하는 성격이 아니다 보니 기분 상한 말도 있긴 하지만 너를 그만 만나야지 하면서도 가끔 보고 싶고 그렇다? 너를 더 이상 보지 않는다는 건 내가 너를 보지 않아도 될 정도로 행복하다는 의미일지도 몰라. 물론 우린 매우 가끔 만나지만 너를 통해 위안을 얻다가도 너로 인해 속상하기도 하고 그래.
너와 내가 일촌이 아니기에 너가 이 글을 볼 수 없다는 것도 알아. 난 너의 번호를 내 폰에서 지우고 싶지만 차마 그러지 못하는 내가 안타깝다. 웃긴 게 뭔지 알아요? 되게 무슨 관계일까 싶잖아요. 근데 이게 누군지 기억이 안 나요. 이때 일기를 쓸 때는 언제 봐도 이 너라는 사람을 기억할 줄 알고 이렇게 일기를 썼을 텐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누군지 기억조차 못하는 거죠. 꼭 그 관계가 10년, 20년 지속이 되는 사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나를 찾아가는 여행에 도움이 되는 관계일 것 같아요. 그래,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어린 걸까? 그래, 그래도 어리니까 이러는 거겠지. 그게 아닌 걸까? 혼란스럽다. 하지만 눈물이 났다. 하지만 그립다. 그렇지만 지나간 일. 기회가 많겠지. 그렇게 생각해야지. 여러분 10년만 지나도 무슨 일인지 기억 안 납니다. 너무 그 기분에 빠져서 아까운 젊음을 낭비하지 마세요. 하는 거 없이 피곤함. 수업 시간에 이렇게 꾸벅꾸벅 조는 건 처음인 듯. 듣고 있다가 꿈뻑 졸아서 몸이 움찔. 요즘 이상해. 8시 학원은 무리였어. 빨리 습관되어야 될 텐데 시간은 빠르고 세상이 모기지 때문에 시끄럽구나. 어떻게든 되긴 되겠지? 내 명을 다할 때까지 살 수 있겠지. 전쟁은 안 나겠지? 막 그런 생각도 든다. 비교만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살아가기 힘들긴 한데 우울할 때마다 맛있는 걸 먹었었더니 살이 좀 쪘다. 그래도 나 키도 딱 평균 정도? 몸무게는 평균보다 덜 나가고 근육량, 지방량, 내장지방 모든 게 표준이고 건강한데 미디어가 만든 기준에선 한없이 살을 빼고 싶은 욕구가 있구나. 늘씬한 애들 부러워. 왜 마른 애들이 미의 기준이 되는 건지. 잡다한 끄적끄적. 집중하자. 가드 올리자. 핸드폰도 샀고 청소년 요금제임에도 불구하고 담돈 3만원에 번호 이동. 역시 영등포가 싸. 미러폰. 저 이때 청소년 요금제를 썼었네요. 지금은 무제한 요금제를 쓰고 있는데 역시 교수님 말씀이 맞다. 이제는 혼자 잘 살아서 되는 시대가 아니라고. 예전엔 그랬지만 이제 다 서로 영향력이 커져서 같이 잘 살지 않는 이상 혼자 잘 사는 게 오래가지 않는다고. 공감이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남이 잘 되면 배 아파하고 헐뜯기 일순위. 어찌됐건 교정기도 빼고 힘들던 한 주도 지나갔고 완전 기쁜데도 한 친구가 정말 큰 안 좋은 일이 생겨서 내가 도울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리 행복하지 않았다. 내가 위로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하니 요즘 직딩들 다 힘드니까 사업하는 사람도 쉬운 게 없다고는 하지만 사람들 힘들어하는 걸 보는 건 나까지 힘들어지는 것 같다. 사람만의 아우라가 정말 큰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4학년이 많은 수업에 들어가면 그 분위기 1단계 합격했다, 불합격했다, 자소서 쓰느라 힘들다 등등. 나도 내년 되면 저러려나 겁도 나고 곧 4학년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탁 막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상하게 만나기만 해도 싫은 사람이 있고 그래도 어제 그저께 쇼핑도 하고 좋았다. 계속 깎아서 3만원에 산 구두. 브랜드 상품 대박 할인하는 곳에서 5,000원짜리 치마 3개 구입. 완전 내 스타일. 허리도 딱 맞고. 데일 땐 내가 뚱뚱하다고 생각해서 완전 긴 롱 스커트 입고 무릎 정도 입고 그러다가 점점 짧아지는 게 웃기다. 이젠 무릎도 없는 치마 입으면 너무 촌스럽게 느껴져서 입기 싫고 사실 살이 빠진 것도 아닌데 말이다. 그리고 가방도 샀다. 10,000원짜리. 내가 짐이 많은 편이다 보니 어깨에 멜 수 있는 걸 좋아하고 우선 가방은 가벼워야 한다는 나의 니즈에 딱 맞는 제품. 게다가 문화상품권으로 샀다. 현금이 없어서 어쩌지 했더니 상품권도 받는다고. 완전 공짜로 얻은 기분. 마음에 든다. 그리고 편하게 입을 만한 원피스 하나. 이대 앞에서 12,000원에 구매. 참으로 저렴하게 든다. 그럼 어때? 내가 명품이니까. 크크크. 난 나의 니즈에 맞으면 최대한 싼 게 좋다. 내가 뭐 돈을 버는 직딩도 아닌데 브랜드 따질 필요가 있나 싶다. 물론 브랜드 있고 튼튼한 거 하나 사서 오래 입는 게 좋다는 주의도 있지만 나는 이왕이면 젊을 때 이거저거 다 해보자 라는 주의여서 같은 비용이면 브랜드 하나보다 싼 거 여러 개 입어보는 게 더 좋다. 물론 비싼 거 여러 개면 더 좋긴 하겠지만 그만한 돈이 없으니 여튼 싸지만 내 맘에 드는 것들을 사서 기분 좋음. 나프나프 거 옷도 대박 할인할 때 10,000원 주고 샀는데 만족이다.
매달 말에 나의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는데 이번 학기 4달간 근로로 받은 돈 130만 원으로 살기에 30만 원 곱하기 4달 하면 얼추 맞는다. 그리고 벌어둔 돈으로 학원비 하고 다행히 9월엔 바빠서 돈 쓸 일이 없었다. 정말 쇼핑도 안 하고. 10월을 맞아 가을맞이 쇼핑 조금 해줬으니 이제 또 공부 열심히 해야지. 소규의 경읽기는 체력 낭비, 기력 낭비. 그런데 정말 소규의 경읽기가 많은 것 같다. 어른들은 다 왜 저래? 했다가 졸업 후 사회에 나와서 느끼듯이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고 말해도 암에 걸리고 나서야 식습관을 후회하는 것과 같이 나도 많이 소였고 여러 번 경을 일으켰던 것 같다. 경을 읽게 됐을 때 나는 그 사람이 너무 꽉 막혀서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단지 개인의 부족함이 아니라 경험과 체험으로 인한 본인의 인지라는 것, 자신의 환경과 마인드로 인하여 형성되어 온 것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나 또한 소가 여러 번 된 적이 있었다는 걸 문득 깨달았고 약간은 신선한 충격이었다. 그리곤 또 다짐한다. 아, 그래서 경험은 중요하구나. 내가 직접 느껴봐야 하니까. 시간이 지나서 아, 그때 그 말 들을걸 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궁금해지고 주위에 보면 내 주위 사람들 몇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참 각자의 분야에서 잘 나가고 대단하고 멋진 사람들이 많다. 비교를 하자면 끝도 없는 거겠지만 나는 어떻게 해서 내 경쟁력을 키워야 할지 끊임없이 계속 나에게 묻고 발전시켜야 할 주제인 것 같다. 가끔은 그냥 무기력하다. 가슴이 탁 막히고 누구나 그렇겠지만 삶의 균형을 좋아해가며 행복을 추구하는 일이 왜 이렇게 어렵게 된 걸까? 예전엔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던 것들 모두들이 이제는 모든 것이 돈으로 대체된 세상. 사람의 본성에는 탐욕이 있고 욕심은 끝이 없는데 진정 윈윈 전략이란 존재할 수 없는 걸까? 보급 편집장 35살 여자가 내 친구에게 했다는 말. 여자들은 취직하면 보수적이 된다. 어떻게든 자기가 가진 걸 지켜보려고. 자기가 가진 것은 없으면서 자기가 잘하는 건 잘 살려야 하는데 부족한 점을 채우다 보니 그걸 자신은 잘 이겨내서 편집장이 되었다고. 그리고 지나가며 대안하는 여자분의 말씀. 자기는 35에 첫 애를 낳았다고. 건강하고 딴 친구들 봐도 그렇다고. 일찍 결혼할 거 없다고. 그리고 나의 삶은 어쨌든 결혼은 일찍 하기 싫다. 여자 팔자 뒤흉박 팔자라는데 난 그렇게 살기 싫은데. 내가 뭐 그리 잘났다고 어떻게 해보자는 건지 나도 잘 모르겠다. 자신감을 가지고 점점점. 난 참으로 많이 부족하고 한심한 존재라는 거 잘 안다. 하지만 나는 나를 사랑한다. 그리고 즐겁다. 물론 짜증나고 힘든 상황들도 있지만 마냥 즐거우면 그게 어찌 삶이겠는가. 타산지석, 나의 취미, 더욱더 발전해야 할 타이밍. 통장 잔고 19만 원. 다행히 다음 학기에 박 교수님 아래에서 근로하면서 용돈은 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때까지 어떻게 버틸까? 차비로만 써야지. 아, 불쌍한 거지. 나의 중고 집단을 찾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내가 다짐했듯 나 자신의 롤모델이 다른 이가 아닌 나 자신이 될 것이고 후배들의 롤모델이 될 것이므로 보다 넓은 시야와 마인드로 생각하고 행동해야지. 그러나 반성해야 할 요즘이다. 요즘 나는 그렇다. 근데 진짜 힘들다. 견뎌야 하는데 견디는 것도 힘드네. 날 좀 안아주고 싶은 이번 겨울. 겨울바다 가고 싶다. 다 잘 될 거야. 3월부턴 모든 고통은 잊고 행복하게 대학 생활을 만끽해야지. 사귀던 남자친구와 헤어진 후 하는 가장 큰 후회 2가지. 더 잘해줄걸, 아예 사귀지 말걸. 물론 슬픔이 가장 큰 감정이고 한 번은 2번째 후회만 했었지만 대부분 2가지가 공존하는 것 같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것이고 헤어진 후 나를 잘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바쳐 잘 대해주지는 않게 되는 것 같다. 걱정돼서, 불안해서. 연애, 평생 과제이면서 가장 어려운 일 같다. 결국엔 다 이기적이게 되는 걸까? 사랑은 연필로 쓰라지. 힘들게 사랑하게 돼도 그 과정이 힘이 드니까. 가볍게 연애하는 이들이 부럽기도 하다. 그리고 역시 남녀의 애정도 그래프는 다른 것 같다. 유난히 슬픈 설날 이브다.
얻기는 힘들지만 잃기는 쉬운 것. 세상 모든 것, 특히 돈과 사랑, 명예 등 중요한 것들은 다 그런 것 같다. 요즘 알바를 구하며 참 허무한 느낌도 많이 든다. 알바는 그야말로 파트타임 업무이다 보니 누구나 대체 가능한 흔한 노동력이라 값싼 임금을 받고 일하는 거라. 하루 열나 힘들게 일해봐야 꼴랑 받는 돈 하고는 허허허. 우선 이번 달은 빡세게 알바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아웅 힘들당. 불안감은 심해져가고 스트레스는 쌓이고 의욕이 떨어진다. 나의 현재는 참 감사해야 할 것이 많다고 정말 긍정적인 마인드가 되었다가도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고 너무나 초라한 내가 싫어지고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난 어떻게 변화해 갈까? 무엇이든 변하지 않는 게 더 힘든 것이거늘 난 어떻게 변화해야 될까? 걱정 없어 보이는 이들에게도 다 자신만의 걱정이 있더라. 중요한 건 그 걱정을 어떻게 발전시키느냐인데 나의 실행력은, 나의 능력은 어디까지일까? 우울해졌다. 눈물이 났다. 나에게 연애가 어울리기는 할까? B와 사귀었던 후유증이 이렇게 나타나나? 결국 헤어질 텐데라는 생각이 가슴을 억누르기도 하고 나는 왜 이렇게 답답한 집에서 태어났을까? 한심한 감정 가득이었다. 그리고 앨범을 보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 기억 안 나는 장면들, 연락 안 되는 친구들 정말 많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순간이 지금의 나를 만든 것이니까 모든 순간순간들은 소중한 것이고 앞으로도 순간의 최선을 과거는 그만 연연해하고 현재와 미래를 생각하며 행동하고 행동하자고. 돈이 없다. 예전부터 하고 싶던 그리고 언젠가는 해야 할 것을 하게 됐다. 안 해도 되는 것이라면 나도 좋겠지만 그것은 돈이 꽤 들어간다. 이거 뭔지 아세요? 교정한 거야. 그래서 이제 여윳돈이 10,000원도 없게 됐다. 번 돈 모두 그리로 들어가서. 오히려 마이너스랄까? 분납 최대한 가능한 곳으로 했는데 자유롭지 못한 소비, 차비 빼고 모든 소비 중단. 돈이 내 발목을 잡지만 나는 아직 어리기에 돈 없는 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나중에 많이 벌 건데 뭐. 이런 시절도 있어야 하지 않겠어? 그런데 계속 이렇게 살아왔다는 건 좀 안타깝군. 나는 슈퍼우먼이 되고파. 남들보다 2배 힘들게 살고 2배 바쁘게 살더라도 보람 있고 후회 없게. 내 가치관이지. 아직까진 워너비. 돈, 자본주의 사회에서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대학생인 나에겐 좀 웃긴 존재다. 자기 능력 여부가 아니라 부모님 능력에 따라서 차이가 너무 크니까. 물론 자기 능력 여부도 있지만 그건 환경에서 비롯된 게 크잖아? 어쩌면 정말 작은 것이지만 중고딩 때 학원 못 갔던 게 참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학교 공부만으로도 물론 가능하겠지만 학원에서는 예전 기출문제들, 족보, 시험 유형, 공부 분위기 등 얻을 수 있는 게 많은데 돈 때문에 학원에 못 갔던 건 고딩 후반 때 나 스스로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과 함께 큰 아쉬움이다. 그래서 대학 온 뒤에는 나에 대한 투자를 아끼고 싶지 않달까? 돈이 없더라도 빌려서라도 우선 하고 갚자는 생각이 든달까? 그래서 이번에도 후회하기 전에 사회인 되기 전에 큰일, 교정을 치르게 된 거고 여러 도전도 하고 역시 나는 말 한마디 꺼내면 줄줄줄이다. 이만 생략. 여튼 뭐 이런 환경에서 이렇게 긍정적이 됐으니 거기에 만족해야지. 더 긍정적이 되어야 되고. 나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 하지만 알찬 사람이 되고 싶다. 앞으로 이뤄가고 싶은 목표들도 열심히 해나가리라. 한때 나도 뭐 하고 그랬어.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걸 통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도록. 고고로미. 나의 자질, 적성, 흥미, 장단점을 알기 위해 관심 분야의 여러 경험을 해왔고요. 그 과정에서 여러 경험하며 좋은 사람들도 알고 많이 알아가고 배울 수 있었답니다. 이게 제 싸이의 소개예요. 그리고 이 사진이 제 싸이에 있던 저의 프로필 사진입니다. 나는 친구들이 몇십만 원 받은 용돈으로 10만 원 단위의 브랜드 옷을 살 때 내가 번 돈으로 10,000원 단위의 인터넷, 신촌, 명동 등지에서 쇼핑을 한다. 더 좋은 품질의 신뢰가 가는 제품을 사는 거 좋지. 하지만 나는 지금 그런 제품들을 살 때가 아니다. 그리고 저렴하면서도 나의 스타일이고 품질이 좋은 상품을 고르는 안목을 키워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번 돈으로 값싼 제품을 사는 것 부끄럽지 않다. 나만의 스타일로 사는 거지. 봄을 맞이해서 옷 몇 개를 장만했다. 엄마의 문자가 마음에 걸려서였다.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나중엔 먹고 살 걱정 안 할 정도로 돈 벌 수 있게 능력을 키워서 엄마께 효도하고 싶다.
우리 엄만 내가 안 꾸미고 나가면 너무 뭐라고 하신다. 원래 그렇게 생긴 걸 어쩌겠어. 그걸 시작으로 조금씩 그래왔다. 다들 비싼 브랜드의 삶이 다른 사람들. 익숙하지만 아직은 그렇다. 그리고 뭔가 괴리감이 느껴지는 이들. 나에겐 정말 다양한 모습이 있는데 나의 5%도 안 보여줬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고 있는 거잖아. 뭐 알기나 하면서 깝치시지. 기분이 나빠졌다. 그다지 나를 제대로 보여주고 싶지도 않고 어설픈 막내라는 게 참 싫었다. 집에 오는 길 삐리리에게 전화가 왔는데 어리광을 피우는 게 또 나의 짜증을 건드렸다. 아, 난 어린애 같은 거 싫은데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그러다가 싸이를 잠시 했는데 띵띵띵 씨가 뭐 마케팅 쪽은 학사 별로 안 뽑는다면서 짜증나는 말을 했다. 자기가 뭘 한다고 저 사람하고 대화하면 항상 기분이 나쁘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조언하려고 들어서. 뭐 여튼 좋게나 넘길 수 있는 건데 기분이 안 좋아졌다. 그리고 삐리리 또 잠시 통화했는데 짜증나서 그냥 낮은 톤으로 받았더니 힘없이 끊어서 나까지 신경 쓰이게 하고. 혼자 생각하며 이러다가 미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너무 생각이 많아지고 싫은 것도 많고 짜증도 나는데 정말 싫다. 이러다 진짜 미치지도 몰라. 긍정적으로 자꾸 생각해야지. 여튼 내가 미쳐가는 것 같아서 정리를 하려 끄적였다. 휴, 답답하다. 연애도, 일도, 사람 간의 관계도. 왜 자꾸 슬퍼지는 걸까? 우리 강아지 보고 싶다. 그래, 네가 그래야 할 게 뭐 있어. 그래도. 뭐 다양한 사람들이 많다는 건 나도 잘 안다. 하지만 참 힘들다는 생각도 든다. 그리곤 여러 생각들이 떠오른다. 사람들의 흐름을 파악하고 대처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 분위기에 휩쓸리지는 말자. 대중들 속에 한없이 작은 존재일 뿐이지만 나만의 색을 잃지 말자. 그래, 이런 자극들을 긍정적으로 승화하면 되는 거지. 이따금씩 한없이 나약해진다. 모든 의욕도 잃는다. 하지만 주저앉아 버리기엔 지금까지 느끼고 배운 것들과 앞으로의 행복이 아깝잖아.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새로운 감정들이 생기고 억지 웃음이라도 지어보면서. 여기까지가 2008년 그리고 2007년 사이에 있던 다이어리를 한번 읽어드렸는데요. 이걸 읽으면서 참 기분이 신기하더라고요. 정말 10년 사이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도 지금 굉장히 막막하고 답답하실 텐데 현재 그렇게 고민하고 힘든 점들, 그걸 계속 겪다 보면 어느샌가 내가 레벨업이 되어 있고 또 그런 고민하던 문제들이 해결되어 있고 잘 풀려 있을 테니까, 제가 다른 30대 사람들보다 절대 대단하진 않지만 저의 10년 전과 비교하자면 정말 대단해진 거거든요. 그때는 연애에 대해서, 남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신뢰하지도 못하고, 사귀면은 헤어질 거 걱정되고 불안하고, 헤어지고 나서 울고, 남자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런 것들이 주된 고민이었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서 아기도 키우고 있고, 그래서 저는 10년 전에 저에게 돌아가서 이야기를 한다면 너 그렇게까지 고민할 거 없어. 다 잘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해줄 것 같아요. 너무 뻔한 이야기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국에서 20대로 살아가는 게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지만 10년 뒤 지금의 얘기를 펼쳐보면 저랑 비슷한 느낌이 드실 테니까 10년 뒤 미래에서 보내는 편지라고 생각하시고 너무 힘들어만 하지 마시고, 그런 고민들이 다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있다는 거, 그래서 내가 정말 그릇이 넓어지고 있고 더 행복해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 명심하셨으면 좋겠네요. 이런 방식도 괜찮아 보이시면 다음에 또 더 어릴 때 혹은 더 그 뒤에 일기들 공유해 드릴게요. 잘 보셨으면 댓글 부탁드릴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